이번 시간에는 자금관리 및 카드 매출 입력 방법과 부가세와 관련된 저격번호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등록은 어음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을 한 다음에 대금 어음을 받았을 경우에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하나 분계를 입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상으로 매출한 다음에 이제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는 차변에 받을 어음을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어음에 대한 거래처를 꼭 걸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음 탭에 한번 누르신 다음에 왼쪽 위 상단에 자금관리 메뉴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하단에 받을 어음 해갖고 메뉴 탭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은 이제 필수 입력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 상태가 보관인지 회수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음 종류, 이제 어음 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치 구분도 이제 자수, 타수로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발행일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기일도 이제 어음에 대한 만기일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은행이 있는데 지급은행에 이제 F2 도움 코드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한 금융기관의 은행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은행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한은행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위에 자금이라는 탭이 뜨게 되면서 적요란에는 이제 어음에 대한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이제 재무회계 옆에 자금 예산 현장 등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예산 현장 등에서 자금 관리에 받을 어음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일자로 이제 조회를 해주시면 저는 12월 달로 했기 때문에 12월 달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시는 거래처들 조회를 해주십니다. 저는 한국전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국전자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시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입력한 어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일반 전표로 가서 이제 지급어음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어음은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상매입 대금을 지급어음으로 결제를 했다고 가정하에 제가 분계를 하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 되고 저는 이제 거래처를 한울전자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2번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4만원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이제 지급어음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급어음도 똑같이 거래처를 꼭 걸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마치셨다면 아까 받으러면 똑같이 지급어음 탭 한번 누르시고 자금관리 메뉴를 한번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하단에 지급어음 메뉴 탭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음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어음번호는 이제 어음책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책 등록은 이제 어디서 해주시냐면 상단에 일괄 삭제 및 기타 옆에 역사 끊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두 번째 어음책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책 등록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수령일, 어음 종류, 지급, 은행, 시작번호, 매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신 어음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급은행을 한번 기업은행으로 설정을 해본 다음에 이제 어음 시작번호를 이제 예시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10장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10장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 어음 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등록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건너뛰고 등록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주시면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뜨면서 다시 여기 어음 번호로 가시게 돼서 F2 도움 코드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급 어음 명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어음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만기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등록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입력한 어음은 이제 자금 예산 현장 등의 받으러 온 밑에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똑같이 조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래처도 걸어주신 거래처로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게 되면 그 구분을 이제 결정을 하셔서 저는 한번 전체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일반 점표에 등록한 어음 정보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음에 대한 전표를 삭제를 해주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어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관련 데이터를 삭제를 한 후 삭제가 가능하다고 뜹니다. 그래서 어음 정보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음 정보를 먼저 삭제를 한 다음에 전표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음 정보는 어떻게 삭제를 하시냐면 이제 여기 입력한 하단에 지급어음의 탭에 한번 갖다 놓으시고 이제 F5번을 한번 눌러주시면 해당 어음 데이터를 삭제하겠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이제 해당 데이터는 삭제가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표를 이제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카드 매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드 매출 메뉴는 어떤 데 쓰는 메뉴면 외상으로 매출을 하고 세금연설을 발행한 후 발행 대금을 카드로 받았을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대금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이 금액분만 제외를 하려고 만든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 매출은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를 하더라도 바로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수금 계정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차변에 미수금으로 아마 입력을 하시겠죠. 그래서 미수금을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는 해당하시는 카드사, 저는 BC카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미수금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는 4만원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이제 한율전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고 이제 또 미수금에 이렇게 탭을 한번 갖다 놓으신 다음에 F7 카드 매출이 상단에 보시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받으러면 지급어면 똑같이 하단에 카드 매출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 코드를 걸어주시게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코드를 F2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거래처 등록에 이제 신용카드에 매출로 등록한 이제 거래처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카드사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BC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은 아래 하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뭐 영세율인지, 계산서 발행건인지 이제 확인을 하셔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 위에 상단에 이제 카드라는 탭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이제 부가가치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회기간을 설정을 해주시고 다시 불러오게 되면 제가 3번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에 제가 아까 입력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4만원에 들어가 있으신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전표로 돌아가서 이제 카드 매출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적요 방법, 그러니까 부가세와 관련된 적요 번호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예를 들면 상품으로 매입한 것을 판매 목적이 아닌 직원 선물로 줬을 때 이 상품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원가를 포함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선물로 이제 상품을 준 거니까 대변에 제가 임의적으로 상품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도 저지상사로 한번 걸어보고
그럼 이제 적요란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이제 8번 타계정어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제가 금액까지 입력을 2만원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게 이 금액이 어디로 반영이 되냐? 회계관리의 재무회계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매출 원가의 타계정어 대체액에 반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8번은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번호로는 6번 의제매입 세공제신고서 반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제매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제 6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6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부가가치의 부속명세서의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지상사의 이제 농업인 매입으로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공제율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공제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위 상단에 공제율 일괄 변경으로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관리, 카드매출, 부가세와 관련된 적요번호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전표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